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구성 원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의 구성 원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지구의 구성 원소가 나오게 됩니다. 지구의 구성 원소가 나오게 되는데, 지구의 구성 원소들은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철이나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 그쵸? 몇 종류의 원소들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철과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지구계의 구성 원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지구계의 구성 원소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 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직권이 나와 있는데요. 직권은 이제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직권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뭐가 있나요? 그쵸? 핵과, 그쵸? 그 노른자에 해당되는 핵, 그리고 흰자에 해당되는 멘틀, 그리고 달걀 껍데기에 해당되는 지각 부분에 해당되는 원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핵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좀 무거운 금속인, 그쵸?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멘틀은 산소와 규소로 구성되어 있죠.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틀은 산소와 규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껍데기 부분인 지각, 지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지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8대 구성 원소까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산소와 규소였죠.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쪽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핵은 철과 니켈이고요. 멘틀은 산소, 규소, 지각은 산소, 규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권입니다. 수권에는 주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는 이제 짠기, 그쵸? 염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많이 들어있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물에 대한 내용으로 수권입니다. 그래서 해수 부분에는 짠기 부분이 들어있는, 그쵸?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육수. 육수라고 하는 거는 육지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지의 물은 탄산이온과 칼슘 이온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적어볼게요. 육수라고 하는 건 육지의 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산이온과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수 부분에서는 이제 요거 염화 나트륨이 되겠죠. 짠기, 그리고 탄산칼슘, 육수 부분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은 이제 공기, 그쵸? 대기 부분인 기권 부분이에요. 기권에서는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산소가 좀 많죠. 분포도가.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기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권에서는 가장 많은 게, 그쵸? 질소고, 그 다음에 산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생물권이 되겠는데요. 생물권도 살펴보면 어떤 게 가장 많았어요? 구성 원소가 수소, 산소, 탄소 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수소, 그 다음에 산소, 탄소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그쵸? 총 4가지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구성 원소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요. 잘 살펴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은 이제 화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원소와 주기율 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주기율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칠판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기율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기율에 대한 정의는 우선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기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배열하는 거죠.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는 것이 주기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기율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누가 만들었나요? 그쵸?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만들었고요. 베르셀리우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원소 중에서 주기율표 중에서 1번에서 20번까지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1번에서 20번까지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족과 주기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책에 나온 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에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로줄에 의미하고 얘는 이제 보통 보면 1에서 18쪽까지 있죠. 우리 책에 이제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그쵸? 보통 그래서 1에서 18쪽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원소끼리는 최외곽 전자수 바깥쪽에 있는 분포하는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주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는요,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돼요? 가로줄에 해당이 되고요. 가로줄. 그래서 얘는 이제 주기 보시면 1에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쵸 나와 있죠. 그래서 총 보시면 1에서 7주기까지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게 특징이에요. 얘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게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적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은 뭐예요? 수소죠. 그 다음에 2번은 뭔가요? 2번은 헬륨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은 헬륨. 그 다음에 3번은 뭔가요? 3번은 리튬이죠. 리튬. 그 다음에 4번은 뭔가요? 4번은 베릴륨이죠. 베릴륨. 베릴륨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뭔가요? 5번은 붕소죠. B는 붕소입니다. 붕소. 그 다음에 C는 뭔가요? C는 탄소죠. C는 탄소. 그 다음에 N은 뭔가요? N은 질소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머릿속에다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8번은 산소죠. 8번은 산소. 그 다음에 9번은 뭔가요? F 플로린이죠. 플로린. 그 다음에 10번은 네온이고요. Ne, 네온. 그 다음에 11번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같이 적으면서 머릿속에다 암기하세요. 12번은 마그네슘이고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 13번은 뭐예요? 알루미늄이죠. Al, 알루미늄. 그 다음에 SI는 규소죠. 그렇죠? SI, 규소. 그 다음에 P는 뭔가요? 인이죠. 15번, 인. 그 다음에 16번은 S, 황이고요. S, 황. 그리고 CL은 뭔가요? 17번, 염소죠. 염소. 그 다음에 AR, 그쵸? 18번, 아르곤이고요. AR. 그 다음에 19번은 뭔가요? K, 칼륨이고요. K, 칼륨. 그
다음에 CA는 뭔가요? 칼슘이게 되겠죠? 칼슘. CA는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총, 그쵸?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이제 적었거든요. 이 부분은 꼭 머릿속에다가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그쵸? 머릿속에다가 꼭 암기하시고 가시고요. 이제 저랑 이렇게 적었으니까요. 머릿속에 꼭 암기하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봐주시면 이번에는 이제 지구의 자기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구 자기장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지구 자기장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자기장이니까 자기력에 대한, 그쵸? 느낌이 드시죠? 자석에 대한 느낌.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지구의 자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지구의 자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다가 자기력, 그쵸? 자석의 힘, 그쵸? 자석의 힘의 영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성질이 일어나게 되는지 원인 부분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원인에 의한 거는 이제 상하에 따른 온도차와 대류에 의해서 발생한 유도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발생했다라는 게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우선 현상에 대해서 원인 부분이 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잘 봐주세요. 생성 원인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상하부의 온도차와 대류에 의해서 발생한 유도 전류죠. 대류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쵸? 다이나모 이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나모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론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특징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북쪽이 보통 우리 N극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S극이죠. 그쵸? 적어볼게요. 그래서 특징 부분 봐주시면 북쪽이 S극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N극을 나타냅니다. 남쪽은 N극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쵸?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지구 자기장의 자전축이 어떻게 돼요? 약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부분까지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지구 자기장에 대한 내용은 같이 한번 정리해봤고, 다음 이제 지구의 자기권과 벤 앨런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쵸?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네 번째라고 할게요. 제가 지구 자기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지구 자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구의 자기력이 어떻게 돼요? 대전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지구 자기력이 대전 입자의 운동에 의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쵸? 자기력이 대전 입자 운동에 의해서 영향이 미치는 공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에 의해서 납작해지고 반대편은 꼬리가 길게 늘어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은 벤 앨런대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다섯 번째 보시면 벤 앨런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벤 앨런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태양풍의 입자들 중에서 지구 자기장에 어떻게 돼요? 붙잡혀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태양풍에 대전 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지구자기장에 붙잡혀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죠.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벤 앨런대에 대한 정의 부분 좀 확실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러한 지구자기장의 이용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구자기장의 이용 부분인데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구자기장의 역할 부분이에요. 이러한 지구자기장은 보통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명체,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쵸? 이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지구자기장에 의한 현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현상 첫 번째 보시면 이 현상이 중요합니다. 지구자기장의 현상을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게 나타나요? 오로라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요? 극지방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어떻게 된다? 대전 입자와 부딪혀서 빛을 방출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기 폭풍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기 폭풍. 그래서 자기 폭풍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쵸? 대전 입자들이 또 다시 그쵸? 지구 자기권에 도달하면서 자기장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자기장에 의한 현상 두 가지, 오로라와 자기 폭풍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지구 자기장으로 어떻게 또 생활 속에 이용이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구 자기장의 이용 부분 보시면 나침판을 이용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방향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비둘기의 기소 본능이나 그쵸? 철새의 이동 등을 알 수가 있죠. 철새의 이동 등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잔류자기나 그쵸? 고지자기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류자기 연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밑에 부분, 전리측의 형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번째 부분 보시면 전리층의 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리층이라고 하는 것부터 개념부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전리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에서 방출한 자외선이나 X선에 의해서 입자들이 모여있는 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적어보겠습니다. 얘는 태양에서 방출된 그쵸? 자외선이나 X선 등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입자들이 모여있는 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입자들이 모여있는 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상에서 발사된 전파를 흡수하거나 반사합니다. 지상에서의 전파를 흡수하거나 반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요거 이제 전리층에 대한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텔레비전 신호에서 그쵸? 송수신과 무선통신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신 지원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역할 부분을 봤는데요. 우선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생성 원인 부분, 그쵸? 처음에 지구 자기장의 생성 원인, 다이나모 이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벤 앨런대에 대한 정의 부분과 우리 생활 속의 지구 자기장의 현상, 그쵸? 오로라와 자기 폭풍,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마지막 부분에 전리층까지 이렇게 개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린 개념 부분만 좀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생명의 탄생 부분인데요. 우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밑에 부분에 적어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나와 있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탄소 화합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생물 파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과학은 약간 헷갈리시죠? 그쵸? 방금 전에도 지구과학 했다가 갑자기 주기율표 했다가 다시 또 생물했다. 그쵸?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융합과학은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라 물화생지가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생물 파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얘는 주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주로 탄소가 그쵸? 모여진 화합물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어서 얘는 이제 써볼게요. 탄소가 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쵸?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함께 결합되어진 화합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 등과 고무결합해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봐주시면 이러한 탄소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탄소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탄소의 특성에서 보시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최대 어떻게 돼요? 4개의 원소까지 결합이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죠.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말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그쵸? 탄소화합물이 생성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탄소화합물이 생성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합물이 그 다음 봐주시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탄소는 어떻게 돼요? 탄소끼리 거의 무한대로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는 탄소끼리 어떻게 된다? 무한대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무한대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이룰 때 고분자 유기물을 만드는데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고분자 유기물 생성에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물과 무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그쵸? 단백질, 핵산, 지질, 탄수화물 등이 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 부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탄소의 특성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쪽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백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단백질인데요. 우선 적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봐주시면 그쵸? 세포 내 물질 대사를 촉매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효소의 주성분이 되죠. 얘는 효소의 주성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구성 원소를 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질소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질소 때문에 그쵸? 단백질에는 이제 구성 요소가 하나 더 다른데요. 그래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구성 단위는 뭔가요? 그쵸? 아미노산에 의한 구성 단위죠. 아미노산. 얘는 이제 구성 단위로 봐주시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무슨 결합인가요? 그쵸?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기능을 봐주시면 대부분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포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주성분이 되죠.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산인데요. 핵산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칠게요. 두 번째는 이제 핵산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 물질이나 세포 내의 생명 활동을 조절해 주고요. 자기 복제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유전 물질이나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구성 원소를 보면은, 그쵸? 같이 한번 볼게요. 탄소, 수소, 산소, 그쵸? 여기 보시면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질소, 그 다음에 인이 하나 더 있죠? 요거 하나 표시를 해주시고요. 인이 하나 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단위 좀 중요하죠? 구성 단위 뭔가요? 그쵸?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구성 단위는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는 인대, 당대,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구조예요. 그래서 인대, 당대, 염기가 어떻게 결합한 거예요? 1대 1대 1로 결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봐주시면 기능을 보시면 뭐예요? 유전물질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유전물질로 생명활동을 어떻게 된다? 조절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 뭐가 나와 있나요? DNA와 RNA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번호를 A라고 할게요. DNA가 나와 있죠. DNA.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나요? 번호로 B로 할게요. 그 다음에 RNA로 나와 있죠. 두 가지 비교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대 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디옥시리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RNA는 리보스가 됩니다. 리보스. 이거보다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온 건 밑에죠. 그렇죠? 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염기 부분 제가 적어볼게요. 염기에 해당되는 건 아데닌. 아데닌은 A로 적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사이토신 있죠?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C로 적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구아닌. 그쵸? 그래서 구아닌은 G로 적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티민은 T로 적죠. 티민 있죠? 티민은 T.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RNA에서는 아데닌 또 있죠? 그래서 아데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있죠? 그래서 사이토신은 C죠. 그 다음에 구아닌은 G고요. 그 다음에 우라실이 하나 나와 있죠? 우라실. 우라실 U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우라실이 하나 나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능을 봐주시면요. DNA에서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RNA에서는 DNA에 유전 정보를 전달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NA에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요.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요.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포막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이제 세포막에 대한 정의인데요. 세 번째 세포막에 대한 정의입니다. 말 그대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도록, 그쵸? 세포 내부를 보호해준 역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요 물질을 봐주셔야 되는데요. 주요 물질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얘는 이제 선택적 투과를 통해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줘요. 선택적 투과를 통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세포막의 구조인데요. 얘는 인지질의 이중층에 의해서 군데군데 파묻혀 있고 관통막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ATP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볼게요. ATP. 그래서 ATP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가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에요. 그래서 생물체의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TP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구조 부분 좀 중요합니다. 얘는 구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데노신, 그쵸? 아데노신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개의 인산이 결합하는 구조죠. 세 개의 인산이 결합하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보시면 생명 활동이 필요한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게 ATP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 공급 기관이 되겠고요. 다음에 하나 더 봐주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인산의 결합 등이 끊어지게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하고 역시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 활동에 어떻게 된다? 이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 총 4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쵸? 첫 번째 뭐가 있었나요? 그쵸? 단백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핵산,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세포막, 그리고 ATP가 있었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가지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고요.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거는 뭐예요? 핵산에서 특히 DNA와 RNA 부분, 특히 어떤 거요? 이 염기 물질, 이 4가지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 ATP에 대해서도 정의 부분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화학 파트로 약간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식 모르시면 안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